그래, 무슨 일이지? 엄마, 최근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엄마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왜 이제서야 사과하는 거야?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 나는 아들 말에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미안해요.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의 감정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미루게 되었어요. 이제야 마음을 정리하고 엄마께 직접 사과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아들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졌지만 나는 그동안의 상처를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이번 주에 보자. 직접 이야기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박순자 씨 사연입니다. 순자 씨의 삶은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낸 긴 세월은 이제 먼 기억 속에서 그리움으로 남아있지만 아들에게 바친 모든 것들은 그리움과 함께 세상의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은 조용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동안의 경험과 감정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이 사연은 순자 씨의 마음과 고백을 담아 아들에게 바친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시골 땅과 새로운 시작. 우리 가족이 살던 시골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남편이 평생 동안 애써 가꾼 땅이자 우리의 기억과 사랑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어느 날, 평소 연락도 찾아오지도 않던 아들이 갑자기 시골집으로 오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나는 아들이 오랜만에 시골집을 찾는 것이 무언가 일이 생겼다는 신호일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과 조급함이 담겨 있었고 그로 인해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왜 갑자기, 특히 평소와 달리 시골집에 오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고 나는 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집 주변의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도착했고 나는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나누면서 아들의 눈빛에서 무언가 전하려는 이야기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사실 이번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급히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아들의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시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꾸려온 아들은 늘 나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였고 아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갑자기 큰 자금을 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내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 그렇게 급한 상황이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내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금의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 시골에서 그만 고생하시고 도시에 올라와서 편하게 저희랑 같이 살아요. 언제까지 고생만 하실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 예전처럼 같이 사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아들의 말에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골 땅은 나에게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성공과 행복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알겠구나, 아들. 그럼 땅을 팔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아들은 도시에서 바쁘게 일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최신 아파트는 더 적합한 장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된 시골 땅을 팔아 그 아파트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골 땅을 팔고 도시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아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싶었던 마음으로 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기대와 실망. 아파트를 계약한 날, 나는 큰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말 한마디는 내 마음에 작은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아파트가 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엄마, 이제는 새로운 아파트에서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몇 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아들의 말에 순응하며 기다리기로 했지만 점점 그 조금만이 길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매번 아들은 나에게 그 아파트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를 막았습니다. 아직 내부 점검이 끝나지 않았어요. 조만간 모든 것이 정리될 거예요. 라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의 빈말들 속에서 나는 점점 상처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나를 걱정하며 보살펴야 하는 자식이었지만 아의 말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내 기대와 꿈은 차가운 현실에 부딪혔고 나는 점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는 한편으로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생일의 의미와 시골의 평화. 매년 내 생일이 다가올 때면 나는 혼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원에서 직접 기른 꽃들을 보며 작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꽃밭은 내게 큰 위안을 주었고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오지 않는 생일에 동네 이웃들이 가끔 찾아와 작은 식사를 함께하며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내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나눈 작은 대화와 식사는 내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키며 다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의 부재로 인해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평화로운 순간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숨겨진 재산과 갈등의 심화.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어느 날 시골 땅의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나는 처음에는 단순한 소식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골 땅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그 땅의 가치가 상상 이상으로 상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오랜 세월의 노력이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에 놀라웠지만 숨겨진 재산은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절약하고 관리해온 것들이었고 그 자산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를 급격히 변화시켰습니다. 갑자기 아들과 며느리는 시골 집을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오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자주 찾아오며 아들의 태도도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아들은 시골집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고 나에게 사소한 질문을 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재산의 가치와 관련된 사항을 챙기기 위해 나를 자주 방문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한 발견과 충격적인 대화. 어느 날 아들이 시골 집에 핸드폰을 두고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핸드폰을 그냥 안전하게 보관해 두려고 했지만 우연히 핸드폰의 버튼을 잘못 눌러서 녹음된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며 나는 그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시골 땅이 이제 재개발이 결정되었으니 엄마가 숨겨놓았던 재산도 이제 드러날 것 같아. 그러게요. 그 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말 속에 차갑고 충격적인 음성 속에서 나는 그동안 아들 부부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는 동안 우리는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철저히 계획을 세워야 해.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그 진짜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야. 그것도 그렇지만 엄마를 잘 돌보는 척하면서 그 재산을 최대한 챙겨야 해요. 아들과 며느리는 단순한 걱정보다는 재산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날카로운 계산과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대화를 들으며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었다니 그들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나의 존재를, 나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단순히 재산의 가치를 두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사랑, 희생이 단지 재산의 계산을 위한 도구로 변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처와 새로운 결심.
녹음 파일을 발견한 이후 나는 더욱 외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속셈을 알고 나니 그들에게 쏟았던 사랑과 헌신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정한 마음과 그들이 내게 남긴 상처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은 점점 드물어졌고 그들의 빈자리는 내 삶에서 더욱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도 그들은 나를 찾지 않았고 그로 인해 나는 점점 더 고립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의 기념일이 나에게 큰 기쁨과 의미를 주었지만 이제 그들은 차갑고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에 상처받은 나는 이제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온 것에 나는 놀랐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하고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시간이 괜찮으시면 조금만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지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지? 엄마, 최근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엄마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왜 이제서야 사과하는 거야?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 나는 그의 말에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미안해요.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의 감정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미루게 되었어요. 이제야 마음을 정리하고 엄마께 직접 사과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졌지만 나는 그동안의 상처를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이번 주에 보자. 직접 이야기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어. 감사해요, 엄마. 제가 직접 가서 모든 사정을 설명드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족했던 점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엄마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보니 나는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진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좋았지만 그동안의 실망감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시골을 찾는다고 해도 진심이라고 믿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시골 집에 방문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진지한 마음가짐이 느껴졌고 나는 복잡한 감정을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불효자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어요. 엄마께 상처를 주고 그동안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면서 나는 마음속에서 갈등과 이해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나도 그동안의 일들로 많이 힘들었어. 너와 며느리가 나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아. 아들은 눈가가 빨개지고 눈물이 흐르며 목이 메인 채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은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부족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해요. 제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동안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저희 무지와 무관심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아들의 말 속에는 진정한 후회와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는 예전 어릴 때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간 듯했습니다. 그의 눈물이 흐느끼며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는 나의 상처를 달래주는 듯했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감정이 북받쳐 올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너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지 알고 있니? 내가 고생하며 너를 키우고 너와 가족을 위해 애쓴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 기억들이었어.
그런데 내가 그동안 나의 희생과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나를 외면하고 상처를 주었던 것이 너무 아팠어. 내가 말하는 동안 감정이 격해지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들은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의 사랑과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제야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깨달았어요. 제 부족함과 무지로 인해 엄마께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그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아들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나는 진심이 담긴 그의 사과를 느꼈습니다. 나도 아들의 품에 안기며 내 마음속의 아픔과 슬픔을 털어내기 위해 부둥켜 안았습니다. 서로의 울음이 섞이며 우리는 그동안의 상처와 갈등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긴 채 엉엉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며 서로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서로를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었음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속의 긴장과 갈등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후회와 사랑이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나의 용서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천륜이라는 소중한 인연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나의 가치와 행복을 스스로 찾고자 합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나의 내면에서 찾은 평화와 만족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삶은 나에게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가져다 주었고, 나는 앞으로도 스스로의 길을 가며 나만의 행복을 소중히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